SKC가 오늘 개장 초에 가장 먼저 이제 그 종목 검색기에 포착이 됐고, 그리고 아주 뭐 멋들어진 추이 추세 강화 부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사실상 매직 시그널 쪽에서는 매수 신호가 이제 개장 초에 좀 나왔던 거고, 지금 기준은 이제 매직 시그널 쪽에서는 10시 이후에 매수 강도를 한번 표출해 준 거고, 그리고 이제 옆으로 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이 사실상 유입되다 좀 이제 멈춰졌어요. 그리고 SKC가 거래대금이 3위까지 올라왔어요. 거래대금,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3위. 그리고 이제 SKC의 또 프로그램 순매수 쪽의 기준도 지금 뭐 현대차하고 SKC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SKC가 1위로. 그러니까 현대차의 수급이 조금 둔화된 거죠. 둔화되고 이제 매도의 기준이 잡히고. 지금 문자로 매수 사인까지 못 드렸어요. 문자로 매수 사인까지 탁 드렸으면 아주 멋들어진 아주 좋은 긍정적인 기준점으로 형성이 됐을 텐데,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지금 기준에 검색기에서 이제 포착이 됐고, 그리고 이제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시면서의 기준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재진입 이후에 등락률 범위도 또 확장이 돼 있어요. 또 그래서 검색기는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가지고 계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검색기 기준에 오늘 개장 초에 진입 신호가 나와 있었고 9시 5분, 그러니까 개장하자마자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점이 15만 3,700원까지 내려가 있었네요.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매수 신호, 그다음 고점 찍고 되밀리면서 탈퇴 재진입, 이렇게 해서 이제 탈퇴 재진입 신호가 있었고, 지금 이제 고점이 형성되고 계속 슈팅이 나와 있습니다.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매도 신호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슈팅이 나올 때 이제 일조월봉으로 대처할 거냐. 그러니까 일조월봉으로 대처하는 거는 추세 추이 부분을 강화된다라고 놓고 보면서의 대처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추세 추이가 뚜렷하지 않다. 그러니까 SKC를 들어가는 이유가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명확치 않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사실상 차익 실현 범위도 이제는 슬슬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조 이상짜리 종목을 편입을 할 때 기준을 명확히 잡죠. 어떤 기준을 잡아요? 최대 15%까지 따라 붙는다.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고점 대비해서 이제 눌림목이 나올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SKC 같은 경우는 매수 사인을 문자로까지 드리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다만 이제 개장 초에 종목 검색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요 SKC 같은 경우에 검색기에 이제 포착이 됐고, 그리고 맨 처음에 캡처를 해서 이제 올려드리는 게 요 기준이 되잖아요. 930 기준에 15만 5,600원. 조금 전에 이제 그 HTS 버전 차트에 매수 신호 나온 가격대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 신호까지도 이제 한번 연출이 됐었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VI 발동되고 움직임이 났어요. SK 스퀘어도 이게 이름이 바뀐 건가요? 제가 왜 모르고 있지? SK 스퀘어가 뭐예요? 이게 금융 지주사로 돼 있나? 뭐지? 이게 뭐였지?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저 기준에서 이제 슈팅이 나온 이후에 그러면서 단할 뭐 상한가 이런 거는 이제 개별 매매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15만 5,600원 포착되고 진입 이후에 9.30,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얼마? 11.91, 여기서부터 더 올라갔잖아요. 더 올라간 게 이제 17만 6,300원이니까 17만 2천원 대비해서 4천원 정도.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 저점 시초가 대비해서 4%면은 0.3이 아니라 3% 더. 그러니까 대략 한 14%대, 14%대까지 지금 올라온 거예요. 포착이 되고 나서.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솔직히 그 SKC에서 신용 등급 전망 부분을 부정적으로 하향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수급이 그렇다고 해서 누적적으로 아주 긍정적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 보여지는 순매수 기준의 수급은 뭐 꼬여져 있었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일단 아름아름 다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수급은 꼬여져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급이 꼬여진 게 이제 엄청난 물량이 떠넘겨진 건 아니에요. 저 개인 수급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올해 것만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올해 뭐 엄청난 물량이 개인에게 떠넘겨진 것도 아니죠. 보시면은 개인들에게는 26만 주 떠넘겨진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준에서는 한 50만 주, 그래봐야 뭐 2%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이 그 매도의 정점에 놓여져 있을 때 하고 대비해서 이제 기준을 잡으면, 뭐 예를 들어서 손바뀜 수급이 뭐 월등에 졌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순매수 기준에 4월 달부터요. 외국인들이 쭉 들어온 게 4월 말 이때쯤 돼야 되나요? 여기 요 기준이니까 그러면 뭐 4월 24일로 잡든 뭐 4월 말로 잡든 4월 24일로 잡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4월 24일 이후에 누적적으로 오늘 거 빼고, 오늘은 이제 전망치니까 장 끝나고 나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4월 24일 날 이후로 따지면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굉장히 좀 많이 샀네요. 많이 샀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조금 전에 그 연초부터 대비해서 그 수급하고는 또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BH를 갖다 꺼집어놓고 바보 같은 SKC 다시 봐야 되겠네. 다시 올해 전체적인 흐름하고 다시 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적적인 수급이 개인들에게 80만 주니까 2% 정도, 2% 떠안겼는데 저점 대비해서는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을 뭐 떠넘기고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정도 물량이 떠넘겨지면서도 순매수의 기준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가 있으니까, 매수 매도 그것을 놓고 본다면 매수하는 쪽이 위로 이제 쌓올려 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누가 샀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 자체가 되질 않는데, 외국인도 뭐 산 것도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최근 들어서의 수급 보시면 뭐 외국인도 산 것도 없는 것 같고, 기관도 뭐 누적적으로 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수급 논리로 얘를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기준의 흐름에서 고점 대비 지금 2.44 밀려 있는데, 이 부분부터 이제 먼저 좀 올려놓을게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설정해서 놓고 보던 시점의 기준이 17만 3,700원인데 지금 뭐 17만 3천 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 뭐 700원 차이 해봐야 뭐 얼마 안 되니까 700원 기준 잡아봐야 0.3%, 0.4% 정도 되나요? 700원이면 맞나요? 하여간에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그 조정폭의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나 이런 걸 좀 설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한 번 더 바꿔놓을까 했는데 뭐 녹화하다가 바뀌면은 요거 캡처를 다시 하겠습니다. 교육용의 기준이죠. 오늘 뭐 문자까지 안 나왔으니까. 안타깝게도 예를 들어서 3%대 기준에서 우리가 처음 봤어요. 처음 올려드릴 때 3% 그리고 캡처해서 올려드린 게 4% 정도. 그래서 검색기에 떴는데 제가 플레이를 안 눌러놓은 상태라서 검색기 오늘 종목이 없네요. 요렇게. 그러고 나서 SKC가 일단 그 프로그램 수급이 전체 시장에서 눈에 띌 정도로 개장 초에 들어오네요. 그러면서 변동이 나오네요. 그게 3%였거든요. 뭐 그 기준이었고, 오늘 기준에서 시간이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따라붙기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오버나잇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잘못 보여드려서 이제 BH를 누적적인 수급을 보여드린 거고, SKC는 뭐 어떤 뭐 누적적인 수급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오늘 기준에 솔직히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전망치도 좀 사실상 등급이 하향되는 그런 수준이고, 뭐 성장성에 대해서 아까 잠깐 보니까 뭐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 근데 그런 부분도 오늘 뭐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나 이수페타시스 BH 같은 경우 그렇게 엄청난 탄력은 아니거든요. 그 기준에 이제 애플이 오늘 밤부터 해서 이제 행사 기간이 있잖아요. 아이폰 신규 아이폰 그 기준에 뭐 사실상 AI 관련된 기술력은 얼마큼 늘지,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부품이 다 고사양 제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품 업체들의 수혜 부분이 좀 예상돼 있다. 그거는 뭐 다 노출돼 있는 건데, 그것을 바탕으로, 그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얼마큼 들어 올려줄 수 있을 거냐, 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뭐 13만 7천 3,700원 900원인데 요거 다시 캡처를 할게요. 다시 캡처를 해서 이왕이면 이제 1.5% 위쪽에 있을 때 또 다시 고점을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보면서 이제 그 기준을 좀 잡아드리고, 일단 어찌됐든 그
수급이 뒷받침되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뭐 좀 뭐랄까 좀 불편해요. 이런 종목을 매수해 드리기에는 오늘 하루의 기준에서는 변동성 매매를 잡아드릴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한가에서도 우리는 매수인이 안 나왔어. 그냥 알테오젠에 만족하는 수준. 그죠? 그리고 또 LS 머티리얼즈의 변동성도 그럼 종목 검색기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으셔라. 종목 검색기에서 편입이 되면. 그래서 우리 케빈 선생님께서 이제 다시금 올려주셨는데 SKC에 대해서 투자 의견 자체를 트레이딩 바이 매수 목표 주가는 16만 원, 뭐 16만 원 일단 넘긴 거죠. 보조금 수령 전망 반도체법 관련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실 다 오픈돼 있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5월 29일자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현재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반도체 유리기판 앱솔릭스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앱솔릭스를 아마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하나 정밀기계 쪽에 하이닉스 쪽으로 TC1도 납품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이쪽 자회사 관련된 지분이나 이런 걸 좀 봤는데 관계사 부분에 SK 앱펄스였나요? 앱솔루스 뭐였어요? 저도 몰라요 솔직히. 앱솔릭스 이렇게 돼 있는데 유리기판 업체 앱솔릭스 뭐 고에 연동돼 있는 뭐 기준? 그러니까 뭐 그쪽을 자회사 지분으로 뒀든 아니면 관계사의 기준에서 저 부분이 뭐 긍정적으로 SKC 쪽에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든 SK 뭐 앱솔루스니까 SK 계열사겠네요. 근데 SKC도 모토는 SK인 거죠. 거기서 이제 기업 분할을 한 그룹 분할을 한 기준이 되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이슈 범위다라고 하는데 이미 노출돼 있던 내용이고 이것이 매우 긍정적인 흐름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은 수급 범위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순매수가 아니더라도 매도와 매수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의 매수나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매도가 더 많다 보니까 순매수의 기준에서는 매도로 보여진 거고 그리고 이제 매도 부분이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위에 걸려있는 물량에 대해서 매수 강도가 좋아서 위로 계속 채가는 매수 뭐 그런 식의 기준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나온 거다. 근데 이제 주간 단위의 거래는 벌써 이미 터졌고 그러니까 지금 수급은 전혀 기준을 잡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에 SKC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기준에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윤정도 의견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 의견을 신용 등급을 이제 좀 하향시키는 주식에 관련된 뭐 주가가 못 움직여 하향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의견 자체를 뭐 하향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용 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SKC 신용 등급 전망 A+ 안정적에서 A 플러스에 똑같은 A 플러스인데 이제 단계가 세 단계가 있죠. 그래서 안정적, 부정적 이렇게 있는데 부정적으로 하향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용평가 기관에서 이제 한국 기업평가기관 뭐 이런 데서 신용평가 뭐 한신평 이런 데서 내놓는 기준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으로는 지금 당장 긍정적이고 저평가고 이런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도 조금 전에 이제 그 IBK에서 나온 부분은 코멘트인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데 5월 말 기준에서 어쨌든 뭐 신영, 현대차증권, 신한투자증권, 유한타, 뭐 미래에서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일단 뭐 많이 나와 있네요. 그래도 시가총액 뭐 6조 6천억이고 그나마도 뭐 2차전지 또 한미반도체 프리미엄이 높은 쪽보다는 상대적으로도 많이 좀 나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전망치가 그렇게 뭐 아주 적정 주가 부분의 전망치가 그렇게 아주 높진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는 저평가이거나 해서 들어가는 그 기준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볼 수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기준에 누가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오늘은 이제 오늘의 기준은
그동안 손바뀐 매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쪽에서 매수를 주는 것인지 일단은 어찌됐든 프로그램 쪽에 12만 4천 주. 그러니까 여기도 매도와 매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 사고 파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그 SKC 같은 경우에 12만 5천 주 정도의 매수가 있는데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있는데 외국인들 쪽이 대부분 그걸 활용을 해요. 기관보다는. 근데 이제 외국인들 쪽에 매도가 7만 6천 주. 그러니까 28만 7천 주 프로그램 매도 대비 누락이 돼 있는 거죠. 매수 부분은 이제 41만 2천 주인데 역시 이제 누락이 돼서 12만 4천 주. 그리고 이제 기관 쪽은 아예 매수가 없는 걸로, 매도는 4천 주뿐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따라잡게 해가지고 외국인이 4만 8천 주 사요. 기관은 4천 주 팔아요. 이렇게 기준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오히려 낭패를 보고. 그래서 이제 저거는 추정치인데 누락이 많이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프로그램 쪽을 들여다보는 게 맞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이 지금 들어온 게 0.3%대인데 0.3% 치고는 좀 강한 거죠. 그리고 개인 선호 창구가 이렇게 뭐 월등하지는 않고, 그리고 눈에 띄는 이제 매수 창구가 신한 쪽에 매수가 좀 있고, 뭐 네이버나 이런 게시판 보면은 야 오늘 뭐 KB증권이 뭐 슈팅 날린다 그러는데 KB증권의 매도가 매도 창구 순위에 5위 밖으로 밀려 떨어져서 현재 기준에 12만 주만 매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에요. 추가적인 매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KB증권이 매수 우위는 맞긴 한데 엄청난 매수 우위는 일단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결론은 뭐 0.3%대 매수 강도 가지고 굉장히 센 탄력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꺾여 내려오면 뭐 검색기 통해서 이제 들여다보신 분들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이제 꺾여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를 좀 논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에서는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17만 1,000원 정도, 17만 1,000원 정도가 3%입니다. 고점 대비 이제 3% 정도 미끄러져 내려오면 그러면 거기서는 좀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잡아서 대처하실 수 있다. 그리고 돌파 갭이 나왔잖아요. 돌파 갭이 나온 기준에 대해서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또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주봉상으로 놓고 보는 위치라서 1월 달부터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봅시다. 주봉상의 기준에서 그다음에 월봉 그리고 일봉. 그러니까 월봉 기준에서도 어떤 뭐 누적 수급범위나 이런 게 있으면 월등히 좋을 텐데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고 수급도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2차 전지와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근데 2차 전지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2차 전지는 다 같이 움직였고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이고, 근데 오늘 거래가 얘가 터져 있지만 개장 초에도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들여다본 부분도 있지만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간에 뭐 기준점 잡기 어려워요. 뭐 우리가 그 예를 들어가서 오늘 단기 공략 이외에는 추이 추세 매매를 꾸준하게 들여다보기는 좀 불편하다 쪽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좀 불편하다. 그래서 거래대금 부분이 뭐 월봉의 기준에서 이제 거래대금 부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래대금 어때요? 그 개인 누적 수급 말고 저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충분한 거래대금은 실려져 있습니다.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은 따라붙을 수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곤하다는 거지. 순매수가 누적돼 있으면은 그 순매수를 보고 매집이 돼 있는구나, 매집이 되는구나. 시가총액 뭐 6조 5천억짜리 종목에 충분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뭐 윤정두가 모르는 어떤 이슈가 있든 뭐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이 더 진짜 매우 긍정적이든 그런 흐름 속에서의 기준이 잡힐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피곤하다는 거는 누적 수급은 없고 누적 순매수는 없고 오히려 개인에게 매도가 형성돼 있는데 거래만 수반하면서 움직임을 주고 있다. 거래만 수반하면서. 그래서 거래가 수반되어야만 요고점을 넘길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래가 수반된다면야 뭐 충분히. 그리고 요 뭐 갭에 대한 그 흐름 범위가 있기 때문에 월간 단위의 거래대금 이번 달에 충분히 넘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앞전 고점을 넘기는 돌파 갭의 기준이 월봉에서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흐름의 거래를 수반되는지 나는 거래만 보고 단기적으로 접근하겠다. 이건 뭐 상관없어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주가가 빵빵하고 검색에 떠서 엄청나면 야 땡큐합니다 뭐 대박이에요 뭐 지금이라도 사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유리 기판이 어쩌고요 저쩌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말장난이고 오늘 하루에 이제 그 변동성에 대한 기준점뿐이 안 되고 다른 쪽 뭐 동반적으로 이렇게 뭐 흘러가는 쪽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SKC 같은 경우에 오늘 당일의 기준에서 검색해 뜨고 개장 초에 잘 잡아내신 분들의 기준은 여기서 팔 이유는 없죠. 종목이 미끄러져 내려가면 그때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수급 논리는 지금 기준에 이제 펼칠 수가 없고요. 매수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로 놓고 보시더라도 뭐 주간 단위 놓고 보시면은 뭐 요 기준 이탈 보면은 분봉해서 자르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기준에 갭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주간 단위 기준에 지난 주에 이미 갭이 나오고 돌파가 됐는데 그 부분의 돌파가 이제 거래가 제한적이라서 뭐 살짝금 기준에서 오늘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이제 양봉이죠. 근데 주간 단위의 거래는 무난하게 실려져 있어요. 근데 52주 신고가를 내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주 거까지의 거래 그 이상 터트려야 돼요. 주간 단위에. 그러면 700만 주 해봐야 하루 평균 140만 주거든요. 140만 주 해봐야 3천억도 안 돼요. 신고가를 내는 6조가 넘는 7조에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종목인데. 그래서 사실은 저 700만 주 이상이 터져야 되고 저 기준에 이제 뭐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 500만 주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는 난 그냥 한번 추세대로 가볼래. 응? 뭐 추세 좋잖아. 뭐 그렇다면 뭐 그거야 뭐 개별 기준 선정 범위가 되는 거죠. 앞부분에도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갭이 터져 있고 갭이 터져 있다는 건 뭐예요? 평상시에 1, 2%, 2, 3%도 움직이지 못하던 애가 갭 상승이 나와주고 그 갭을 메꾼 게 아니라 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1.7%. 그러면서 거래가 크게 수반됐다. 5MA, 20MA도 넘기고 크게 수반됐다. 바로 앞부분에 5MA, 20MA 추세만 살려놓은 흐름이었다면 뒷부분의 흐름은 거래가 수반되면서 추세 플러스 거래까지 터지면서 신뢰도를 높였다. 그러면 목표치 설정 범위를 잡아갈 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그 돌파갭이 됩니다. 돌파갭 이후에 주춤거렸던 부분을 뚫고 넘어가는 거고 여기가 이제 일봉상 기준의 돌파갭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기준의 거래는 무조건 더 터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매직 시그널 흐름 범위에서도 마찬가지 꺾임, 크로스 그게 전부 이제 영선 위쪽에서 슈팅까지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흐름 범위에서도 단순합니다. 5MA, 20MA 거래를 터트리고 움직임이 나올 거냐. 근데 이제 슈팅 범위가 예를 들어서 거래가 이제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올 때에는 거래 대금이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의 그 흐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MA, 20MA 딱 넘길 때 기준 정도만 슈팅 범위에서 이제 매수의 기준이 잡히는. 앞부분에 영선 돌파하고 크로스 위쪽에 형성이 되는 거 구간하고 그냥 꺾임에서 크로스만 나오는 흐름하고 좀 차이가 있죠. 거래에 실리지 않는 부분에.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그 눌림폭의 기준은 그거는 이제 그 누적적인 수급이 없기 때문에 요 라인 자체를 매도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게 옳죠. 수급도 없고 뭐 그냥 사실상 뭐 개별적인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중립으로 설정은 잡아놓습니다만 뭐 중립으로 잡을 필요가 없죠. 파란색으로 잡아야지. 그래서 매도의 기준이 음봉 떨어지고 꺾인 그 흐름에서 바닥 찍을 때까지는 편입을 설정하기 어려운.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의 기준에 재차 매수의 강도가 형성이 된 건데 말 그대로 이번 주에 거래가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무조건 거래는 이제 오늘 터져 있기 때문에 수반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양봉으로 유지될 거냐가 가장 관건이라는 거죠. 양봉으로 유지가 안 되면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얘가 올라온 것 자체가 왜 올라왔는지도 솔직히 해석하기도 어렵고 지금 기준에 올라온 이유를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유리기판? 그거 좋은 거 알겠는데 누가 샀어요? 누적적으로 손바뀜이 있었으니까 위로 쏜 누군가가 있었으니까 움직임이 나왔지만 누군지 실체를 모른다.
그럼 실체를 알고 있는 쪽도 많은데 하다못해 HD 현대일렉트릭부터 해서 전력주들 기준이 다시금 고점대에 미끄러져 있지만 뭐 그 수수는 일정 범위는 이제 예측했던 범위고 엄청난 수급이 유입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급이 마저 더 들어오면서의 흐름이 나와주길 됐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고 뭐 오후장 들어서 지금 뭐 11시 10분이 안 됐으니까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전력기기 쪽에 매수 강도가 들어오면 탄력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의 기준은 전력기기 조금 누적 수급이라도 있다는 거지. 근데 SKC는 그게 이제 좀 없으니 뭐 누가 귀에다 대고 아무리 얘가 좋은 업체예요 해도 윤정도는 아이 그래요 하고 만다는 거죠. 아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누가 옆에서 귀에다 대고 SKC 끝내줘요. 아니, 끝내주면 누군가 메이저가 누적 매수 기준이 누적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근데 거래 터트리고 양봉의 흐름이 나와. 포기할 수도 없고 애매모호한. 그럼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하자. 기술적으로만. 오늘 거래가 이제 앞전 거래들을 다 뚫어주고의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이제 멀리 봤으니까 뭐 5월 기준 5월 17일 이후를 그냥 간단하게만 땡겨서 놓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거래를 터트리고 양봉이다. 다만 요 흐름에서 고점을 어디로 잡을까, 차익실을 어디로 잡을까의 기준은 다 기준점들이 틀려요, 달라요. 근데 어차피 윤정두한테 오신 거잖아요. 거래, 누적 수급, 뭐 캔들, 뭐 그런 걸 다 보려면은 예를 들어서 유료 회원님들은 홈페이지에서 이제 동영상 교육 자료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자 이렇게. 예.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부터 오시면은 이제 유튜브에 요거 이제 꺼주세요. 생각날 때 꺼달라는 게 어떤 거죠? 실시간 방송 요거 이제 꺼주시고 여기다가 알테오젠 넣어주셔도 돼요. 알테오젠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알테오젠 오늘 개장추 저점 이탈돼서 전량 매도 그리고 나서 이제 오히려 가격 반발력이 센 상태고 전량 매도된 물량은 HD 현대일렉의 27만 원대 위쪽에서 또 편입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어찌됐든 결론은 요 그 동영상 부분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다.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동영상 기준에서 이제 설정 범위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공개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내에도 유료 회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회원 전용 이렇게 해놨어요. 오셔서 보시고 교육 자료도 밑에 보시면 많아요.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교육 자료도 캔들부터 거래대금까지.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오시면은 뭐 정의원님들 같으신 경우에 그 홈페이지 내에서의 기준. 그래서 일단은 뭐 프리미엄 교육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110만 원짜리 이게 쿠팡에서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쿠팡 바로 가기가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쿠팡 바로 가기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쿠팡에 가셔서 보시면은 아 진짜 110만 원에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이거 보고 다 공부하셨고 결론적으로 지금 그 저런 기본적인 내용들 추이 추세 내용이나 뭐 다 좋은데 뭐 누적적인 수급이 있느냐 실적이 뒷받침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기준점들도 다 잡히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사이에 왜 녹화를 했겠어요? 첫 번째는 3% 움직일 때 기준에서 녹화가 돼 있어야 되고 3% 혹은 6% 7%좀 그때 굉장히 아쉬워했었죠. 아 이걸 왜 지금 6% 7%인데 이걸 왜 못 잡았지? 그러니까 3%에 들어가 봐야 얼마 안 돼. 근데 거래가 터져 있었거든. 그럼 나머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일단은 하여간에 그 전체 우리 방안의 전체 기준에서는 단타 매매로 드리지 않았어요. 왜 우리도 주력주 이외에 많거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거슬리게 한 게 좀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미끄러진 거. 우리 주력주가 여기 있는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근데 이제 기아는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KB금융하고 현대일렉트릭, BH란 말이에요. 뭐 BH도 오늘 나쁘지 않아요 지금. 매수매도 공방하고 이제 자체 거래 기준은. 그리고 요 밑에가 우리가 이제 수익 종목. 거기에 이제 오늘 내려놓은 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범위로. 그러니까 뭐 SKC든
이런 쪽의 종목을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하나 뭐 잡아 들어가더라도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얘네들이 개장초에 떴을 때 좀 멈춰 있었고 얘만 강조를 했죠. 왜? 올랐으니까 얘기해? 아니야. 얘만 지금까지도 SKC만 프로그램이 그나마 유입돼 있는 상황. 그래서 오히려 이 친구는 그 조금 전에 원래 우리가 현대차부터 녹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지금 SKC를 녹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화하는 이유는 차익 실현 범위를 이제는 잡아드리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조 이상짜리 종목에 대해서 10%까지만 따라 붙는다. 근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 15%까지 따라 붙는다. 이건 뭐예요? 프로그램 순매수 우리나라 지금 현재 1위. 거래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3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변동성 매매를 볼 수 있다. 요 기준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느 자락에서 뭐 저점이 형성될지 몰라. 근데 만약에 저점이 형성되고 돌린다면은 그때 변동성 매매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상한가 가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야. 야 시가총액 6조짜리가? 한미반도체 2월 8일 날 주가가 6만 원 초반이었어요. 그럼 얼마야? 1억 9,700만 주니까 거의 6조짜리죠. 6조짜리가 당일날 78,500원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한 방에 8조 수준까지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얘도 뭐 상한가 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 지금 수급보다 더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누적 수급은 없더라도 오늘 하루에. 그래서 일단 뭐 일봉 잘라놓고 일봉은 뭐 마지막에 자를까? 매번 마지막 자른다 그래갖고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봉도 뭐 잘라버리죠. 잘랐을 때 얘를 뭐 기준을 뭘로 잡아야 돼?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누적 수급도 없고. 근데 이제 매직 시그널이지 뭐. 그러면 매직 시그널에서 일단은 거래가 수반되고 여기까지는 매수해요. 꼬리가 달려 있는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저 꼬리가 달릴 때의 기준에 양봉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 양봉일 땐 매수. 대신에 꼬리가 달리는 요 시점에 요 자락은 차익 실현 그 흐름이 명확했어야 된다는 거고, 누적 수급이 없는 종목이에요. 누적적인 수급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매도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립범위죠. 그리고 나서 오늘이 거래가 개장초부터 터지고 일단은 일회성 수급이든 뭐든 메이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온 게 확인됐잖아요. 프로그램 매수는 메이저의 수급입니다. 그 메이저의 수급 범위가 유입되는 게 명확하게 확인이 되잖아요. 뭐 물론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영선 위쪽에서 프로그램 쪽에 외국계로 추정되는 쪽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고점 형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안 들어와. 그래 고점에 따라붙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안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게 보여지면 그때 이제 따라붙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어설픈 구간에 어설프게 들어가 봐야, 뭐 2, 3%또 4, 5%, 5, 6% 수익이 났다가 양봉이니까 안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밀리면 또 못 팔다가 결국은 오히려 또 낭패를 보는 경우까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야 돼. 내가 들어가서 실패가 됐을 때 손절을 명확히 할 거냐, 아니면 내가 들어간 이후에 꺾여졌을 때 추이 추세로 가져갈 거냐. 뭐 예를 든다면 뭐 HD 현대 일렉이야. 우리 주력 기준으로 편입한 거고 얘는 누적적인 것까지 다 해석을 해드렸으니 뭐 중기적으로 가져갈 거다. 손실도 수익 차익 실현 다 해놓고 재편입 구간이 29만 원대부터니까 29만 원대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이 뭐 10% 가까이 돼요. 그잖아요. 근데 그 10% 가까이 되는 손실 범위를 안고 갈 거냐, 손절을 할 거냐. 그러니까 오늘 저점이 이탈되면 손절하기로 했는데 오늘 저점까지 밀릴 가능성 희박하죠. 지금 주가에서. 그런 맥락. 근데 SKC는 자칫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거 피곤하거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가 아니고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누적 수급 들어온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래서 결론은 SKC 조금 전에 이제 그 올려드렸던 기준 그 텍스트 문구 자체도 이제 꾸며 놓을 텐데 조금 전에 이제 뭐 17만 4,500원 걸로 교육이니까 어차피 문자까지 나가진 않아요. 뭐 문자로 매수 사인을 내보내지도 않았는데 문자 사인 나가면 지금 VVIP
또 VIP 문자방 같은 경우는 문자를 받잖아요. 메타방은 이제 별도로 운영 전략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황당하시겠죠. 야 매수사인 문자도 없었는데 어떻게 매도 차익 실현을 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검색기 부분을 캡처해서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검색기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설정 범위가 잡히실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채팅방에는 이렇게 영상하고 올려드리자. 이 부분 먼저 올려드리고 나서 이제 영상 올려드려도 되니까 오늘 기준에 이제 15만 5천 원. 기존에도 뜨긴 떴어요. 근데 이제 잠시 뜨고 슈팅이 안 나오고 거래가 둔화되면은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탈퇴가 돼요. 탈퇴. 그러면 이제 뭐 수익 범위가 형성되고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오전장이니까 이렇게 밀리면 요 자락에서는 뭐 재편입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급이 또 특히 이제 밀려 내려오면서 수급이 더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최소 밀려 내려오면서 17만 주, 20만 주 정도 밀려 내려오면서 한 20만 주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되돌릴 때 기준의 매수의 기준도 설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사인을 교육용으로 뭐 단기 공략주로 뭐 5%를 매수 사인을 드린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손절 범위는 직전 저점을 손절을 잡아서 드릴 거예요. 그건 이제 분봉에서 다시 설정을 잡아드리고 텍스트로 이제 문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무료방에 다 올려드릴 때는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상한가 진입한 한미반도체에 대한 차익 실현 2월 8일자죠. 요 내용이든 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익 실현 이번에도 또 24만 원대에서 그리고 이제 뭐 알테오젠 요번에 또 차익 실현 내보내 드리고 오히려 27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26차 목표 주가까지. 그러니까 안 밀린 거죠. 밀리지 않고 내려왔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뭐 HLB도 이번 단기 고점 잘 차익 실현 또 기가 막히게 했고 11만 원대 하고 나서 그래서 요 기준에 교육 비중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SKC가 좀 전에 녹화하는 과정입니다. 녹화하는 과정 속에서 17만 4,500원까지 또 5,000원 수준까지 공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아까 갭에 대한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19만 원 이상 20만 원까지도 설정을 잡을 수 있어요. 추이 추세 매매대로 뭐 계속 들어온다면. 다만 이제 고점 17만 6,300원을 찍고 눌린 폭인데 이것을 회복하지 못한다. 17만 6,300원을 재차 뚫지 못한다. 프로그램 쪽은 13만 주까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까지 필요 없어요. 이제 얘는 교육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5% 조정이 17만 3,700원이에요. 100원 단위로 움직이죠. 17만 3,700원이 이탈되면은 개별 기준의 절반을 차익 실현하시는 게 옳았다. 그리고 이제 17만 1,000원이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해라. 조금 전에 이제 다시금 이거 올려드릴게요 했던 위치가 17만 1,000원 공방까지 이제 되돌려놨을 때 17만 900원. 만약에 난 못 팔았다 그러면 16만 7,500원이 5%입니다. 그 범위에서 이제 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으셔도 이상할 건 없죠. 그래서 이거 문자가 안 나왔는데 문자가 없었는데 프로그램 문자가 없었는데 이게 중요이 아니라 어찌됐든 요 기준의 설정의 기준에서 이렇게 문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군들 검색기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기준에 이제 설정 범위인 거고 요 기준을 SKC 검색기 기준하고 일조 월봉을 다 올려드릴게요. 분봉도 지금 잘라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조하시고 월봉 그러니까 지금 뭐 매수 사인이 아니에요. 매수 사인을 만약에 내게 된다면 녹화하는 사이에서도 분봉 보면서 그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 정도 저점 찍고 2% 정도 돌리는데 그 돌리는 관점 기준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차익 실현에 대한 그 자료까지 같이 올려드리세요. 저점 찍고 돌리는데 프로그램 뭐 수급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17만 주 정도 확장이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 부분 17만 주뿐만 아니라 뭐 20만 주 이렇게 넘기면서의 가격 탄력이 나온다면 오늘 이제 하루짜리
변동성 종목. 그리고 이제 내일 주간 단위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내일 기준에 이제 어떤 흐름이 연출될까 그것까지 고민해서 설정을 잡으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무료방에도 다 뿌려주시면 되는데 이제 무료방에는 그것까지 같이 뿌려주셔야 되겠죠. 오늘 검색기 포착된 내용 설정 범위까지. 그래서 일단은 SKC가 좀 저도 나쁘끄러워요. 문자까지 안 나간 종목에 대한 교육이랍시고 이렇게 올려 드리는 부분이 조금 뭐 나쁘끄럽기도 한데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구나.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원래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나서 당일 기준에 24만 원대 차익 실현 잘했고 또 꺾여져서 지금 재편이 기준 설정 잡고 있고 화요일 뭐 알테오젠 뭐 어마어마했고 수요일 HL 만도 거래대금 좀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던 또 편입했던 3만 5천 원대부터 그게 이제 5만 원을 찍은 거고 그리고 목요일 휴장이었고 금요일 날 또 알테오젠의 오버슈팅. 오늘 SKC도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면 그러면 뭐 쉽게 들어갔을 텐데 매매가 없는 종목이라서 한 템포 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눌릴 거냐, 재차 눌릴 거냐, 여기서 이제 저점 인식 잡고 돌릴 거냐, 돌리는 과정에 수급이 월등하게 지속될 거냐, 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기준을 설정을 잡겠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설정을 잡는다면 그리고 이제 얘가 아니더라도 우리 종목에서 얼마든지 충분하게 이 친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종목에서 얼마든지 충분하게 기준을 잡을 수 있죠. 매수의 기준 눌려 있는 종목 또 오히려 강세를 띠는 종목에서 기준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를 잡아 드릴게요. 편입 설정 범위나 이런 부분들 또 뭐 차익 실현해야 된다면 차익 실현, 순절을 해야 된다면 순절까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차익 실현 범위 좀 올려주세요. 그 교육 자료 내가 좀 막 찾고 있는데 그거 찾느라고 녹화가 더 또 길어지면 그렇고 그렇지 그거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이유, 요 교육 내용 아까 이제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그 교육 내용, 그죠? 그렇게 해서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은 우리가 저 기준대로 차익 실현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렇게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분봉만 좀 잘라드리고 나서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게요. 뭐 5분봉 기준에서 오늘 기준에서의 흐름 지금 새로운 이제 5분봉이 형성이 돼 있는 건데 오늘 기준에서 거래 대금 지금 뭐 전체 3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20만 주씩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슈팅이 더 세게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15만 주는 터져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정도에서 요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에서 이제 마감까지 유지가 되려면 최소 이제 10만 주 오후장 들어서는 10만 주 정도 유지되고 양봉일 때에 뭐 추이 추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1.5에서 2% 정도 되돌릴 때 수급 범위 보면서 매수의 기준 설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 쪽이 많이 들어올 때가 13만 주대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이상 뭐 더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13만 주 정도? 그 정도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저 최고점 형성된 거고 13만 4천 주 정도 되겠네. 10시 최고점 찍을 때가 13만 뭐 4천 주, 6천 주, 13만 8천 주, 한 14만 주 정도로 보죠. 그럼 14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14,000주 정도 나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다시 수급이 유입되는 게 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손바뀜이든 뭐 차익 실현의 재매수든 뭐가 됐든 따라붙는 게 힘겹죠. 그리고 우리는 최대 폭을 어디 15만 뭐 그러니까 15만이 아니라 15%대 그러니까 16% 미만까지만 따라붙는다의 기준이에요. 그럼 16% 미만까지가 대략 이제 뭐 17만 뭐 3천 원 정도 되려나요? 0.7이니까 17만 3천 원? 따라붙더라도 거기까지만 따라붙는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매수 강도가 유입돼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러면 위로 따라붙을 때 눌림목에서 수급이 아니라 위로 치고 들어올리면서의 수급이라면 저 기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익 실현 범위를 17만 1,000원을 잡았어요. 사실은 여기가 이탈되면 전량 매도. 그리고 요번 그 방금 형성돼 있는 저점이 얼마요?
16만 8,700원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5% 고점 대비 5%가 16만 7,500원입니다. 그러니까 16만 7,500원을 이제 마지노선으로 잡고 예를 들어서 재편입의 뭐 신규 편입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신다는 기준이 잡힌다면 그래서 이 정도 기준을 설정을 잡고 들여다보면 된다. 그리고 가격 반발력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데 거래가 없어. 가격 반발력이 나오면은 거래가 터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가. 근데 거래가 없어. 거래가 없으니까 가격 반발력이 나와 봐야 의미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데 거래가 없는데도 의미를 부여하고 들어가는 거는요. 수급이 지금까지 해서 이 고점을 찍을 때 17만 6,300원 찍을 때 14만 주 정도까지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눌려져 있는데 지금 벌써 이미 17만 주, 20만 주까지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프로그램 수급 이외에 어디선가 매도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졌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일단 손바뀜 수급이고 이거는 뭐 매수한 쪽이 계속 매수를 들어오고 있으니 같이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오늘 매매 평균 단가가 지금 주가보다 높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프리미엄은 줄 수 있겠구나. 뭐 그런 해석까지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장 초에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기준의 매수 그리고 거래가 역시 수반되면서의 기준의 매수 양봉이 수반될 때 그 정도 범위의 기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립 범위의 기준인데 고점 대비해서 밀림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라고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죠? 그리고 재차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 라인들 17만 1,000원 16만 7,500원 요 라인이 이탈되면은 여기서는 손절 범위를 설정하시는 게 옳다. 재편입 구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1.52%의 기준에 수급 유입 확인하면서 대차해야 된다. 이런 라인들. 대체 뭐 복잡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교육 자료들 활용하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충분히 뭐 무난한 기준으로 해석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VIP 방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이제 신규 가입자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일단은 오늘도 우리가 문자 무지하게 많이 나갔어요. 문자 뭐뭐 나갔죠? 뭐 하이닉스부터 해서 다 나갔어. 현대차 주력주 기준의 하이닉스, 현대차 또 주력주의 이제 5% 주력주의 변동성의 기준을 잡아들인 HD 현대일렉 그리고 BH까지 네 종목의 매수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 진짜 무지하게 많이 나갔구나. 근데 결론은 뭐예요? 주력주라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채워져 있어야 되는 종목이고 신규 가입자가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신규 가입자가 없는데 뭐가 그러면 다 있는 종목이야. 그럼 문자가 나갔다는 자체가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규 가입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만 이런 분위기가 잡힐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변동성 매매 기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밑에 있는 종목 만도도 말씀드리고 나서 47,500원까지 따라붙을 수 있겠어요? 라고 했는데 밀렸어요. 거래도 없이 밀려있는 지금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점을 이탈되면은 이제 차익 실현 범위까지 설정한다 했는데 어쨌든 만도 매수세인 그 다음에 이수 페타시스는 매수세를 못 드리고 15만 주까지 매수는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좀 눈여겨보자. 5만 원 넘기고 의미 없이 거래 없이 5만 원 넘기고 꼬리 달림 차익 실현 그것을 놓쳤을 때 47,000원 이탈되면 거기서부터는 뭐 가격 메리트 있으니까 편입. 근데 지금 이제 뭐 15만 주면은 0.2% 들어오고의 변동인데 거래 대금도 뭐 자체 기준에 전거래일 대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만 일단 오늘 매수 사인까지는 되지는 않았어. 그러면 오늘 매수 사인 낸 거는 수익 종목 변동성 종목의 매수 사인 낸 거는 HCL 만도 정도? 그죠? 없어요, 없어. 그럼 단타 종목 하나 들어갈까 말까인데 VIP 방에서 이제 힘들어하시는 거는 포트폴리오의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그게 혼란스러운 거죠.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난 직장 다녀요. 그러니까 날 좀 자세히 해주세요. 그건 다 필요 없어. 직장 다니시면 이렇게 포트를 딱 구성하고 대처하시면 돼요.
가급적이면 자산 규모가 1억 넘으시는 분들은 VVIP 방에 오셔서, VVIP 방이 뭐예요? 질문도 하지 마시고, 아니 나도 설명 못하는 거 우리 직원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어? 아니 VVIP 방은 VVIP 방이니까 VVIP 방이겠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같이 들으시는데 거기에 가장 괴리가, 나는 실시간으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VVIP 방이지. 왜? 직장 다니시다가 화장실 가시든 점심시간이든 그때 잠깐 라이브 방송 접속하셔서 들어오시든 그렇게 해서 질문을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듣고 대처가 돼요. 근데 VIP 방에서 시간 나실 때 채팅방에 올려서 이거 어떻게 해요 할 때 답변을 드리려고 해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정리해 놓은 아모레퍼시픽이야. 그럼 아모레퍼시픽을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다 갑자기 뭐 드리기도 애매모호하고, 만약에 이제 검색에 떴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문자가 안 나갔는데 나 이거 관심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얘도 우리가 지금 종목이 없고 시장이 완전히 솔직히 개판이고 종목이 너무 없어서 들여다봐야 된다면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체가 뭐 2차 전지 전체가 뭐 슈팅이 나오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강하니까 BM이나 에코프로가 또 낙폭을 줄이는데, 그러면 얘도 볼 수는 있죠. 무슨 얘기냐? 아유 뭐 단순해요.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없더라도 또 개인 선호 찾고 매도가 있더라도 아유 뭐 어찌 보면 말장난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미끄러졌어요. 갭 상승 이후에. 근데 갭을 돌려. 시초가를 돌리고. 갭을 돌려요. 시초가를 돌리고 고점을 넘기고 아 그럼 이 단계별로 다 따라붙는 거지. 거래 터질 때. 근데 이 좋은 장에 우리가 얘만 봐? 우리 주력주들도 있고 하이닉스도 지금 뭐 빨간불에 잘 움직여주고 있고, 다시 현대차도 27만 원 향해서 또 가고 있고, 장중에 넘겼고, 현대일렉트릭 뭐 오늘 나쁘지 않고, BH 좀 눌려 있더라도 이번 주 내내 기준에 이슈 범위 보장을 했고, 만두도 다시 뭐 약법으로 돌려놨고, 뭐 한미반도체도 나쁘지 않고, 이수페터시도 나쁘지 않아. 거기에 이제 뭐 이거 APR이 16 아니구나 깜짝 놀랐다. 퍼센테이지로 봐야 되는데 16,000원을 APR도 움직이고 있고, 뭐 SKC 지금 뭐 교육 잡아드렸으니까 뭐 저점 대비해서 편입 기준을 설정하시든 지금 14만 주까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오후장 아직 시간 남아져 있으니 저는 들여다보고 여기서 매매 기준을 설정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가는 눌리는데 혹은 고점을 못 뚫는데 지금 13만 8천 주에서 17만 주, 20만 주까지 넘기면 가격은 무시하는 거지. 슈팅 나온다고 보고 그럼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가겠습니다. 뭐 이런 기준으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준점을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제 이건 영상을 오픈해 드릴 거예요. 교육 영상이니까. 합류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합류를 하셔서 무료로 들으시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VIP 방에 계시면서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아까 교육 내용 올려드린 거 그 기준에서 함께 하셔서 수익을 확대하시란 말이에요. 수익을. 수익을. 그러면 그 여러분들 이제 선배분들 수익 범위도 함께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별거 없어요. 그 기존에 회원분들 말씀드렸잖아요. 키리우스님 같으신 경우는 지금 이제 한 40 초반 되셨나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젊으니까 뭐 매매도 또 공부도 금방 배우시고, 그리고 이제 뭐 같이 움직임 가져가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은 개별 기준에서 매매 잘 하셔가지고 연단위 이제 200%대 이런 수익 범위들 연단 본인이 스스로. 근데 이분이 공부를 무지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저기에서 이제 좀 빼놨는데 저걸 또 한번 수정을 해놓는다 그런 게 제가 깜빡했는데 그걸 아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뭐 우리가 알테오젠 뭐 차익 실현한다고 알테오젠이 약한 종목이냐 그러지도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차익 실현한 기준은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의 또 차이점이 또 되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은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때 오늘의 기준에서는 수급이 조금 불편하다. 우리가 슈팅 나올 때 가장 좋았던 부분이 사실은 윤정두가 바이오 종목 좋아라 하든 싫어라 하든 일단 슈팅이 나올 수 있게끔 수급이 유입되면은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HLB 어떤 수급이든 외국에서 한 7, 8% 들어왔거든요. 그런 슈팅 좋아라 한다야.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프로램도, 그러니까 외국계 추정되는 거죠. 프로램도 매도.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프로램 이외에도 개인 선호 창구에서도 매수 우위. 그러면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 밀리면 차익 실현하죠. 그게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요분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1탄에서 5탄까지 110만 원짜리를 다 들으신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프리미엄 교육 다 들었어요, 이거를. 윤정두는 절대 VVIP 회원님들도 이 교육을 할인해드리면 할인해드렸지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 안 해요. 할인을 해봐야 뭐 20, 30% 할인해드리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20, 30% 할인도 안 해드려요. 선착순 뭐 10명 20, 30% 할인, 그 다음 5명 뭐 20% 할인 이렇게 드리지. 이거 다 들으시고 독립하셨어요. 응? 그리고 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작년 상반기 기준에 2차전지에 집중한 거, 지금처럼 이제 AI 관련주들 집중하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저분들께서 이제 수익 범위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옥돌정님 같으신 경우나 이제 우리 황태자 선생님 같으신 경우도 안타까운 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15만 원, 16만 원. 그리고 뭘 샀느냐는 거지. 하이닉스 규모만큼의 우리 주력주, 그럼 뭐 현대차 정도인데, 아니야. 하이닉스 또 현대차 다 팔아버리시고 나서의 흐름이라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좋은 장에, 계좌 수익이 이렇게 좀 빵빵한 장에 나는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안타깝다는, 그게. 지금 계좌 수익 범위가 목요일 거죠. 금요일 날 우리가 방송을 했구나. 그러면은 계좌 수익 범위 보시면 시황 부분은 맨 밑에 했나? 시황 메뉴 했나? 시황 메뉴 있구나. 계좌 수익 범위가 작년 11월, 그러니까 10월 말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셔서 9월 시장 박살 나고 10월도 깨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잘 잡아드렸고, 근데 이제 10월 중순부터 해서 이제 포트를 압축을 해드렸는데 못 쫓아오신 거죠. 11월 달에 하이닉스 55%예요. 현대차 25고. 그대로만 지금 갖고 있어도 11월부터 해서 몇 개월입니까? 7개월. 이제 8개월 차 들어서는데 그게 65% 수익이에요. 계좌가. 여기에는 뭐 HD 현대일렉이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뭐 HLB 그런 수익 다 빼고, 응? 마찬가지 올해 1월 폭락 나오고 나서 압축해드린 게 하이닉스, 현대차 55, 25. 그리고 이제 6월달 기준에서도 시장 뭐 3% 움직일 때 우리는 4.75인데 오늘 또 어쨌든 하이닉스 또 추가적인 강세고. 그러니까 이 수익인데 이거를 다 날리신 거예요. 계좌가 저렇게 플러스인데, 예? 우리 옥돌정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도 안타까운 거는 나는 손실이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는 대표님 종목 잘 갖고 있었다가 스윙으로 대처했어요. 스윙으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좀 올라오니까 다 팔아버린 거야. 좀 올라오니까. 그래서 요렇게 10월 중순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황 태장님도 하이닉스 한 종목에 100% 비중으로 압축을 다 해놓으신 상태에서 그냥 조금 올라오니까 다 팔아버린 거야. 그래서 16만 원대인가 다 파셔가지고 4월 달에 한 번만 만나면 안 되겠냐? 그럼 강연에도 자주 오셨는데 왜 한 번 뵈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 회원님하고 같이 이제 셋이서, 연배가 비슷해, 또 한두 살 차이고, 그 뭐 식사하고 또 술 마시고, 근데 결론은 제가 돈이 필요해서 너무 일찍 팔았어요. 돈이 왜 필요해? 안 필요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상장사까지 갖고 계신 분이 뭐 돈이 뭐 몇 억이 없어서 뭐 돈이 필요해. 그리고 이제 대화 나누는 과정에 사실은 나 지금 이래 매매를 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결론은 안타깝다라는 거지. 왜 저 수익을 지키지 못하고 전부 다 날려버리셨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찾고 있는 게 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옥돌정 선생님께서 최근에 문자가 온 게 있어요. 최근에 문자가. 그래서 수익이 마이너스 28%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8%.
아까 계좌 보시는 게 뭐 소형 잡주에서 단타 쳐서 대박났어요가 아니라 보여드린 게 저 포트폴리오만 제대로 갖고 계셨어도, 그러니까 하이닉스 현대차 8대 1만 갖고 계셨어도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팔아버리셨대.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 엄청난 또 손실이시래. 그러니까 듣는 저도 답답한 거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한번 같이 봅시다. 잠시만요. 저게 제가 그 문자 온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왜 여기 있다. 문자 온 거. 요 기준에서 넣어놓고 보여드릴게요. 주력주를 스윙으로 매매했나요? 시간이 지나 지금 시점에서 보면요. 그때는 고점인 줄 알고 다 팔았다는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안타깝다라는 거지. 그냥 하이닉스하고 현대차만 이렇게 압축해서 갖고 계셨어도 28% 2억 2천 손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 20% 수익만 잡아도 50%잖아. 얼마 한 5억 수익 날 거를. 응?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좀 길게 말씀드린 게, 지금도 이제 VIP 방에 계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신규 가입자이신데, 나 못 따라가겠어요. 나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도 못 쫓아 하시게 되면은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못 쫓아 하시게 되면은 결론은 오히려 변동성 매매하셔가지고는 그냥 있는, 좀 죄송스럽지만 그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막말로 다 날리시는 거야. 그냥 내 돈 다 갖다 먹어 뭐 이것뿐이 안 돼. 남들은 이렇게까지 공부하든가 아니면 윤정 딱 얘기 듣고 포트폴리오 딱 구성해서 대처하는데, 근데 그것이 좀 힘드시다라고 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좀 우리 포트폴리오 금요일 날 장중에도 올려드린 포트가 이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어. 아까 보여드렸던 포트 그대로 6월 포트. 그 동영상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주력주 이외에는 이렇게 기아도 뭐 주력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한미, 이수, LS일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HL, 만도, APR. 그러고 나서 뭐 지금 SKC를 매수할까 말까 고민 중인 거죠. 아까는 정리하라면서 정리. 17만 1,000원 이탈되면 정리. 그리고 14만 3천 주까지 고점을 넘긴 수급보다 더 들어와 있어. 더 들어와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그 고민. 그리고 윤정도가 매수엔 드릴 수 있다니까, SKC를. 수급이 더 들어오면 오늘 단기 공략도 또 내일 또 이번 주 기준에 변동성 종목에서 알테오젠을 어찌됐건 좀 빼놨고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조금 이따 에코프로 머티도 매수, 녹화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길면 안 되지. 우리 주력주도 아닌데. 아마 이제 오늘 기준에 어쨌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기준, 또 그걸 떠나서 전체 전략 기준의 설정 범위,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단어도 이제 저도 이제 이거 큰일 났다. 말하다가도 뭐 헷갈리기도 하고 잊어버린, 말하다가도 단어도 이제 많이 막 어려워지고, 소양 교육이라고 하죠. 소양 교육을 해드리는 부분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소양 교육.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수익 범위가 창출이 되실 수 있을지. 그래서 오래되신 분들은 뭐 지금 20년 이상 되신 분이 계세요. 방 안에. 농담해라. 지금 이제 병원을 운영하시다가 이제는 조금 뭐라고 표현해, 은퇴하시고 좀 쉬고 계시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되셨어요. 그리고 뭐 방 안에 뭐 지금 보통 제일 많으신 분들이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가 가장 많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같으면 이탈하시겠어요? 저라면 이탈 안 할 것 같아요. 거의 이탈하시는 경우가 이제 있죠. 당연히 있죠. 내가 혼자 잘할 수 있겠다의 기준도 있고, 또 작년 9월, 10월처럼 또 올해 1월처럼 시장 급락이 나오면 못 견디죠. 못 견디죠.
왜냐면 옆에서 아니 이런 장에 왜 수익을 못 내요? 폭락을 해도 대박날 종목만 사시면 되지. 아, 시장이 폭락하는데 대박 종목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전화 주시고 조금만 여유롭게 대처하시면 전체 시장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SKC 결론은 상황에 따라서 지금 가격까지 그러니까 15.95까지는 우리가 따라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뭐 17만 3천 원까지는 매수세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최소 17만 주, 20만 주까지 매수가 쌓이면 최소 그 정도까지는 들어와야 그나마도 따라붙을 수 있고 눌렸다가 돌리는 기준도 직전 저점 수준에서 이제 수급이 더 들어오는데 거기까지 한번 또 툭 하고 밀린다. 그러면 그런 기준에서 아시겠죠? 영상 올려드립니다.